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잠 설치고 축구 보신 분들 참 많이 아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U20 월드컵에서 4강이라는 또 큰일을 했습니다.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사 제목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자, 이 기자님 저는 이 제목보다 더 좋은 제목을 사실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우리 20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 아름다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과 20세 이하 월드컵 3, 4위전을 치렀는데요. 예. 1대3으로 졌습니다. 전반전은 1대1 동점으로 마쳤는데 이제 너무 우리가 경기를 많이 치르고 이러다 보니까 예. 후반, 중반 이후에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진 것이 확 눈에 띄었고요. 예. 결국 아깝게 또 이후에 2골을 내주면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예. 비록 졌지만은 우리 축구대표팀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서 예. 2개 대회 연속 4강이라는 정말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잘 바로 모르겠습니다. 골짜기 세대입니다. 골짜기 세대. 예. 네, 그러니까 2019년에는 이강인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었고요. 예. 그 전에 2017년에는 이승우, 백승호라는 그 당시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뛰던 기대주가 있었습니다. 예. 반면에 이번에는 뭐 유럽에서 뛰는 선수도 별로 없었고 또 이렇게 스타라고 할 만한 선수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소속팀에서 제대로 주전으로 뛰는 선수도 거의 없었는데 예. 예. 그렇게 무명에 가까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대표팀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원팀이 돼서 정말 세계적인 강팀들을 이기고 4강까지 오른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축구가 정말 예.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은중 선수와 또 어린 태극전사들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김원준 감독 정말 잘했고, 저는 뭐 졌지만 잘 썼다 이 제목이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름다운 사위라는 아주 더 좋은 제목도 또 있었네요. 네, 제가 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 세대가 이뤄낸 기적 같은 4강. 아니, 뭐 기적 같다고 보기에는 그만큼 또 선수들이 실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축구가 전반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대표팀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4강에 올라가기 전까지 취재진이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갑작스럽게 이 개최지가 바뀐 탓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좋은 성적을 못 낼 것이다. 예. 이런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죠. 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목할 만한 스타 이름을 대면은 뭐 알만한 선수도 사실은 예. 그렇게 없었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흙 속의 진주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주장 이승원 선수 사실 예. 이 선수는 강원FC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예. 아직 1군 경기에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3골 그리고 도움 4개 총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요. 예. 대회 브론즈 슈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브론즈 슈가 뭐냐면은 골든 슈, 실버 슈, 브론즈 슈. 그러니까 전수들 가운데 3번째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 뜻입니다. 예. 우리가 피파 주간 대회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예. 그 한 대회에서 공격 포인트 7개를 기록한 게 이 이승원 선수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 4년 전 이강인 선수도 2골 도움 4개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6개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때까지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승원 선수가 한국 축구 단일 대회 뭐 최다 공격 포인트 신기록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 말고는 또 뭐 좀 훌륭한 선수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190cm의 장신 공격수 이영준 선수도 우리 대회 초반에 프랑스 그리고 에콰도르를 상대로 한 골씩 터뜨리면서 예. 정말 우리의 어떤 타겟형 공격수로서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헤딩으로 2골을 넣은 또 키도 작은데 정말 멋진 골을 터뜨렸던
단국대 재학 중인 최석현 선수, 그리고 이탈리아와의 4강전에서 비록 패했지만 예. 상대팀 감독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우리의 또 갑자기 제가 배준호 선수, 예. 대전 하나 시티즌의 배준호 선수, 배준호 선수 죄송합니다. 예, 네네. 아닙니다. 예. 네, 그 밖에도 또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설이 나오고 있는 성남FC 소속 김지수 선수 등 예. 정말 이번에 그동안에는 잘 알려지지 못했던 예. 어린 선수들, 흙 속의 진주들이 많이 발견된 것 같아서 예. 그 점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랬지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 선수들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자주 이름을 갖다 얘기하지 않는 선수들이었는데 그 선수들이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수들이 배준호 선수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골고루 펼쳤어요. 이 선수들 혹시 성인 대표팀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속팀에서 아직 이 선수들이 주전을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뭐 성인 대표팀에 뽑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하지만은 지금 이 기세를 이어가서 선수들이 더 노력을 하고 예. 소속팀에서 주전 자리를 꿰찬다면은 글쎄요, 뭐 길면은 빠르면은 1, 2년 안에 이 선수들 가운데 국가대표가 될 만한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린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 선수들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수들의 미래는 정말 밝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선수들이 이제 그 소속팀에 갔는데 그 전까지는 주전이 아니어서 자주 그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 선수 있는 팀이니까 좀 나왔으면 뭐 이런 거 바라니까 또 감독님이 또 써주겠고 그래서 또 자주 모습 뭐 이렇게 자주 그라운드에 나오면서 본인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해당 구단들도 예. 아니 얘들이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었어?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기회, 이들의 잠재력을 또 깨워주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경기 감각이 살아나고 실력이 더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강 진출은 해당 선수들에게도 단순히 성적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성인 국가대표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 성인 국가대표팀이 A매치 곧 2연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 예. 이제 이번 달 6월 A매치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 16일 오후 8시에 부산에서 페루와 먼저 경기를 치르고요. 예. 그다음에 20일 오후 8시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또 맞붙게 됩니다. 예. 이 페루는 남미의 복병이고요. 예. 우리와 그동안 2번 맞붙었는데 우리가 1무 1패로 뒤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피파 랭킹도 우리가 27인데 페루는 21입니다. 그러니까 페루가 6계단이 높죠. 예. 결코 우리에게는 만만한 상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엘살바도르는 북중미에 있는 복병인데요. 피파 랭킹은 75위로 많이 났습니다만은 이 엘살바도르는 이제 조만간 북중미 골드컵,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시안컵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팀이 정예 멤버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또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팀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대표팀 전력을 키워서 내년에 열리는 아시안컵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번 엘살바도르 그리고 또 그 전에 열리는 페루와의 경기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있어서는 또 좋은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매치가 2경기가 이렇게 연속되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참 좋아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렇다면 축구 말고 야구는 어때요? 지금 주말에도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야구는 못하는 팀이 굉장히 연승 달리고 있고요. 잘하는 팀이 갑자기 연패에 빠지는 등 지금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원래 그럼 더 재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C 다이노스가 시즌 초반에 막 연패하고 부진하고 부상 선수 많아가지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SSG와의 경기에서 계속 이기면서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반면 선두를 달리던 SSG 랜더스는 지금 최근 3연패 늪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상위권 순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예. 김광현 선수가 WBC 기간 동안에 이 술집에 출입하고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예. 좀 무리를 빚었잖아요. 예. 이제 좀 반성의 시간을 약간 갖고 어제 예. 선발로 나왔는데 NC와의 경기였습니다. 어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 내 마음에 좀 마음고생이 아직 있는 모양이에요. 예. 4와 3분의 1이닝 동안 피안타 5개를 맞고 4실점하면서 예.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SSG 입장에서는 에이스인 김광현 선수가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이 좀 많이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김광현 선수가 언제 또 제 페이스를 찾을지가 또 많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또- 이제 예. 말씀하세요. 네네. 어제 또 대구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홈팀 삼성이 연장 10회 말 강민호 선수의 끝내기 투런 홈런에 힘입어 롯데자이언츠를 6대4로 제압하고 이 롯데와의 3연전을 2승 1패로 마쳤고요. 네. LG는 대전 원정에서 한화를 13대7로 꺾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LG도 지금 연패에 빠졌다가 어제 간신히 빠져나온 거고요. 예. 두산은 또 잠실에서 기아를 3대2로 눌렀고요. 예. 키움 히어로즈는 수원에서 KT를 14대5로 대파하고 예. 9위에서 8위로 한 계단 올라섰는데요. 예. 이정우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예. 어제 4타수 4안타에 본래 2개를 얻어내면서 예. 올 시즌 처음으로 타율 3할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이정우 선수 걱정은 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잘 치면 그만 3말 정도 치는 거 보면 그래도 그동안에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최근에 정말 잘 쳤거든요. 몰아치기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예. 금방 또 3할 타율로 복귀를 했고요. 예. 정말 이정우 선수는 천재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 보면 지금 프로야구는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어서 더 재밌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지금 프로야구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SSG가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3연패를 당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쌓아놨던 승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예. LG가 어제 이기면서 1위 SSG에 한 게임 반 차로 추격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NC가 지금 5연승을 달리면서 예. 롯데를 제치고 3위까지 올라섰고요. 반면 예. 롯데는 2연패 늪에 빠지면서 또 4위에 예.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두산이 5위고요. 예. 6위가 기아, 7위가 삼성, 예. 8위는 키움, 예. 9위는 KT고요. 예. 최하위는 한화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야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점 주목해서 보면 재밌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 WBC에서 뭐 주축 선수 3명이 빠지면서 그 팀이 전력이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SSG가 그랬는데 예. 이런 식으로 시즌 도중에 부상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변수 때문에 주축 선수가 빠진다면은 이 팀이 갑작스럽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부상 선수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큰 변수는 9월에 예. 아시안 게임이 열리거든요. 예. 이때 아시안 게임에서 각 팀의 주축 젊은 선수들이 많으면은 3명, 적으면 1명씩 빠지게 됩니다. 10개 구단에서. 예. 이 주축 선수들이 빠졌을 때 과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도 예. 시즌 후반기가 됐을 때 아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표 선수들이 예. 3주 정도 빠지게 되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큰 공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 기간에 얼마나 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느냐가 또 남은 시즌에 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 그런 변수를 볼 때 지금 어떤 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좋은 성적 얻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SSG가 그래도 작년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 올 시즌도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SSG가 괜찮을 것 같고요. LG 지금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고비만 넘긴다면은 예. 전체적으로 투타에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 재밌는 것은 이제 NC와 롯데, 낙동강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예. 이 창원을 연고로 하는 NC와 예. 또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가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강하거든요. 예. 이 두 팀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예. 그 밖에도 또 전통의 강호, 기아, 삼성, 부산이 예. 한번 바람을 타면은 또 이 팀들도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들 팀들의 어떤 행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